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증시 흐름과 국내 ETF 투자 동향을 정리해드리는 추세로 주식 투자하기입니다. 한 주간 미국 시장은 강력한 기업 실적과 기술주 강세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애플 같은 일부 기업은 관세 면제 기대감에 주가가 5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로 주가가 하락했지만 이번 주에는 실적 호조 덕분에 대규모 반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다음에 관세 정책 방향성 등으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예민했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아시아 상승률을 보였던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가 약 45억 달러 유입한 이후 크게 상승했습니다. 주간 기준 상승률은 약 3% 가까이 상승하면서 미국 증시와 함께 상승 흐름을 확인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 주간 차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한 주간 3.87% 상승하며 지난주에 급락을 회복하고 연속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전히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다소 감소하는 모양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외에도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도 급등했습니다. 강력한 기업 실적과 기술주 강세가 상승을 견인했고요. 네. 지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주 호조 덕분에 대규모 반등이 있었습니다. 일간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냈고 일간 종가를 기준으로 신고점을 갱신하고야 말았습니다. 금요일 마감가는 21,450%로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요일별 분봉 차트입니다. 월요일 시작은 강세 분위기였고요. 주 초반부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의 지수는 소폭 등락을 반복하며 점차 상승세가 확산되어 갔고요. 목요일에는 나스닥 사상 최고치로 마감하며 상승 모멘텀을 강화했습니다. 금요일엔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수는 1% 상승하며 주간 신고점 클로징을 기록, 마감을 장식했습니다. 추가로 스테픈 미란의 페드 임시 이사 지명 소식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고조돼서 분위기를 뒷받침했습니다. 주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률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주 후반부에 신고점을 연달아 갱신한 흐름이 특징적입니다. 주간 변동폭 중에 마감을 최고 상단 꼭대기에서 마감을 한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H인데요. 지난주에 급락할 때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H가 덜 하락했지만 이번에는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좀 덜 올라갔네요. 한 주간 1.23% 상승률에 머물렀습니다. 더 많이 오르고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반대이신가요? 손실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대하겠죠. 네. 변동성의 크기가 리스크의 크기입니다. 자, 손실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격적인 분들은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내 상품은 덜 오른 상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2.9% 강하게 상승하며 미국과 동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50일 이평선의 기울기를 보세요. 대단합니다. 4월 초를 기준으로 최근 17주 동안 중에 단 3주만 하락하고 나머지 14주는 14주는 상승했습니다. 세 번의 하락 중에 지지난주에 하락이 가장 컸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다소 흔들린 투자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코덱스 200은 종합지수보다 더 올랐군요.
한 주간 3.1%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아직 정고점을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50일 이동평균선 한참 위에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강한 상승 추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동성이 심한 업종 ETF보다는 코덱스 200과 같은 지수 ETF를 좀 더 추천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시기입니다. 엄청난 급등 이후에 수익을 실현하려는 세력들이 많아서 사소한 이슈에도 가격이 출렁이는 것을 힘들어하는 투자자에게는 더더욱더 추천을 드립니다.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은 지난주에 비중을 줄이는 것을 제안드렸었습니다. 이번 주는 강하게 반등하며 5.24% 상승 마감했죠. 그러나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 7% 이상 떨어진 상태입니다. 정부의 세법 관련 정책 이슈로 타격이 좀 컸었는데 앞으로 간단히 모니터링 정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한 주간 3.25% 상승했네요. 다른 업종에 비해서 하락이 크지 않았던 업종입니다. 그러나 50일 이동평균선에 가깝게 붙어 있고요. 주간 차트로 장기 추세를 보면 이 업종은 명확한 상승 추세로 보긴 어려웠던 종목입니다. 그동안 덜 올랐던 반도체이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선택을 했었던 거죠. 코스피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오르려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으로 말이죠. 좀 더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원자력입니다. 한 주간 3.41% 크게 상승했습니다. 해외 기업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 최근에 급락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새롭게 신고점 경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산인데요. 지난주 한국 주식시장의 핵심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휴전협상을 예정하고 있어서 영향이 컸습니다. 이 종목은 조정받을 때 하락폭이 다른 것과 비교해서 더 큰 것을 차트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전고점 대비 7% 이상 빠져 있지만 변동성을 감안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4.36%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한 주간이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메이크 아메리카 쉽빌딩 그레이트 어게인, 즉 마스가 라고 하죠. 이 계획으로 인해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이죠. 여기가 미국 시장 진출 및 협업을 전담할 태스크포스팀 TF를 발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고배당주 채권원납입니다. 한 주간 1.86% 상승하며 하락을 다소나마 만회했습니다. 여전히 전고점 대비해서는 3%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5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아서 상승 반전하는 모습입니다. 여기도 배당소득과 관련된 정책 영향이 컸겠죠. 정책의 세부적인 기준이 투자자들의 반발을 세심히 반영하여 수정된다면 긍정적인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자들의 반응을 잘 살펴서 정책에 반영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떠나서 밑도 끝도 없는 느낌 그 자체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새로 추가되는 상품은 없습니다.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 다른 상품을 추가하기보다는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에 코덱스 200이나 나스닥 100이죠. 이런 상품들의 좀 더 추천 비중은 늘리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상품은 없는 걸로 정리를 하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H와 코덱스 200은 주간 수익률이 반등해 가지고 모두 전고점에 거의 다다른 회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은 비중을 줄이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강하게 반등하여 하락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7% 이상 빠져 있습니다. 반도체와 글로벌 원자력도 강하게 상승했고 특히 글로벌 원자력은 신고가입니다. 방사는 이슈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길게 보고 가져갑니다. 조선은 전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안전상품인 구배당조 채권혼합은 하락을 다소 만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서히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이번 주도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한 주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